안녕하세요. 모먼트의 대표 원장 김경복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제 히든컷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히든컷 하면 테이핑에 대한 말씀들을 좀 많이 들으셨다고 하시고요. 히든컷의 테이핑은 어떻게 다르길래, 어떤 것이길래 그 테이핑 말씀을 자주 하시나 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오늘 그 히든컷의 테이핑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약간은 학문적인 그 내용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히든컷이라는 표현, 그 용어를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히든컷이란 단어는 아주 그 학문적인 그리고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저희가 병원 내부에서 환자분들에게 이 수술 방식을 다른 수술 방식과 구분 지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만든 명칭이고요. 다소 약간은 그 상업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홍보성의 명칭이기 때문에요. 이 명칭보다는 조금 더 역시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만은 전문적인 그리고 그 학문적인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표현으로 우리가 그 테이핑을 이용해서 무삭발 비절개를 하기 때문에 테이핑을 이용한 무삭발 비절개 방식, 영어로는 그 Taping Assisted Non-Shaven FUE, 그래서 TAFUE 이렇게 좀 줄여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그 TAFUE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예전에 이제 비절개를 한다라고 하면 보통은 아주 박스 형태든 주르이 형태든 아니면 전체를 삭발을 하든 결국은 삭발을 해야 비절개가 가능하다라는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이핑이라는 이런 발상의 전환이 들어가면서 삭발하지 않고도 비절개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방법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테이핑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워낙에 좀 중요한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이핑 자체가 다른 수술 방법과 명확히 구분되어지는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히든컷에서는 테이핑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전부터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 와전이 돼서 그 테이프를 붙이는 행위 자체를 누가 더 잘 붙이느냐로 이제 그 경쟁이 붙는 경우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의사들 사이에서.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명확히 말씀드리면 사실 테이핑이 가지고 있는 이 그 발상의 전환의 의미가 중요하다. 그리고 테이프를 얼마나 꼼꼼하게 잘 붙이느냐는 사실은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그 자체로는 이제 큰 경쟁력이 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이핑에 대해서 이제 테이핑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몇 미리 정도의 간격으로 몇 줄 정도의 테이핑을 해서 모낭을 채취를 할 것인가,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더 좁은 간격으로 1mm, 2mm 간격으로 50개, 100개를 내가 테이핑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요. 실제 중요하다는 의미는 얼마나 우리가 채취 영역 내에서 적절하게 넓게 퍼뜨려서 채취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채취 이후에도 바로 직후에도 티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채취 범위를 이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테이핑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사실은 관건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몇 미리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환자의 후두부 상태, 그리고 채취할 수 있는 모발의 영역이나 모발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 테이핑의 간격이라든지 테이핑의 개수는 달라질 수가 있고요. 일단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그 환자분의 후두부, 공여부가 있습니다. 공여부에서 좋은 모낭들, 우리가 이식에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한 모낭들이 배치되어 있는 영역들을 채취 가능 영역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수술하기 전에 뒷머리를 의사들이 보면서 채취 가능 영역을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거의 뒷머리 쪽에 좀 네모난 사각형 박스 형태의 그 영역이 표시가 되고요. 이 영역 안에서 모낭을 채취를 할 계획을 잡게 됩니다. 이때 예를 들면요, 이 채취 가능 영역이 가로가 15cm, 세로가 10cm의 영역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환자의 뒷머리 모발에 1cm 길이 내에 몇 개의 모낭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1cm 안에 10개의 모낭이 있다. 그리고 그 10개의 모낭을 하나 혹은 2개 걸로 하나씩 채취를 할 계획이다 라고 한다면 1cm 안에서
우리가 채취할 수 있는 모낭은 한 4개에서 5개 정도가 되겠죠. 이 환자가 1cm 내에서 1cm 내에서 4개에서 5개 정도의 모낭을 채취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환자의 전체 영역의 가로폭은 15cm였기 때문에요. 1cm에서 4개, 5개다. 그러면 총 15cm 한 줄 내에서는 60에서 75개의 모낭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60개 이상의 모낭을 한 줄에서 채취할 수 있는 공여부인 거죠. 그러면 이 환자가 이제 이식할 부위 쪽에 필요한 모발이 예를 들어서 3,000모 필요하다. 3,000모라면 일반적으로 모낭으로 환산해서 말씀을 드리면 1,500모낭 이상을 최소한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한 줄에서 60모낭 정도가 나오는 환자인데 이 환자에서 1,500모낭을 뽑아내려면 아까 세로폭이 10cm라고 했죠. 그러면 10cm 내에서 몇 줄을 뽑아내야 될 것인가? 한 줄에서 60모낭이면 1,500모낭을 얻어내려면 최소 25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1,500모낭을 얻어낼 수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한 5줄 정도를 더 추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30줄 정도의 테이핑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환자는 세로폭이 10cm이기 때문에 10cm를 30개로 나누려면 각각 한 3mm 정도의 3.3mm 정도 폭으로 테이핑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환자 뒷머리에서는 우리가 테이핑을 할 때 3mm 미만의 간격으로 해서 한 30줄 이상의 테이핑을 하면 가장 넓은 영역을 골고루 잘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저희가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죠. 이런 의미로 테이핑의 간격, 테이핑의 개수가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전 드리고 있고요. 나는 1mm 간격으로 촘촘하게 테이핑을 잘 할 수 있어. 난 심지어 0.5mm 간격으로도 테이핑을 해. 이런 환자에서는 사실 의미가 없죠. 10cm 폭에 1mm 간격으로 100개의 테이핑을 하는 게 과연 더 도움이 될 것인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계산을 가지고 테이핑의 간격과 테이핑의 개수를 정하는 게 가장 이제 적절하게 모낭을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좁고 촘촘하게, 그리고 아니면 정해져 있는 미리수로 테이핑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환자 뒷머리 상태에 맞춰서 적절한 테이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 테이핑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그 이상 더 잘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테이핑은 이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인 가위로 모발을 이제 커팅을 하는, 그리고 얼마나 이제 주변 조직에 손상 없이 필요한 모낭을 채취할 수 있는가, 펀치의 사이즈라든지 펀치의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은 더 많은 집중력과 에너지를 투자를 하는 게 실제 수술 결과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테이핑 자체는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테이핑이 중요하지 않다. TAFE에서는 사실은 테이핑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테이핑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이 TAFE를 처음 하시는 원장님 분들께는 최소한 한 50에서 100 케이스 정도는 직접 테이핑을 해보시고 커팅과 펀치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이론과 실제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환자들의 공여부는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경험적인 부분으로 감이 생기면서 실제 이론과 실제 간의 이제 보정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다양한 환자들을 겪었을 때 그 진료실에서 우리가 환자를 진단하면서 뒷머리를 체크를 하면서 수술 계획을 잡을 때에도 이런 경험이 바탕이 돼서 이분은 히든컷으로 수술이 완벽하게 가능할 수 있겠다, 혹은 이런 경우에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는 이제 감이 생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직접 테이핑을 한번 해보시기를 초기에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 그러면 테이핑의 다음 단계인, 사실은 더 중요한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 펀칭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사안들, 그리고 아주 부족합니다만은 제가 경험적으로 이 수술을 하면서 느꼈던 팁들 있다면 제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또 다음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FUE 수술에 대해서 좀 더 고견을 가지고 계시는 경험 많으신 분들, 그리고 또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좋은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